안녕하세요, 삼다칼라입니다. 얼마 전 영상을 통해서 모멘트의 스마트폰 렌즈들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렌즈들과 올가을 출시되었던 아이폰 14 프로가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나 매년 아이폰의 카메라 크기가 커지면서 몇 년 전에 출시되었던 스마트폰 서드파티 렌즈들이 과연 호환이 잘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고, 실제로 아이폰의 카메라가 변화하면서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진 제품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검증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모멘트 렌즈의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사용성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수동 카메라 어플 사용은 배제하고 기본 카메라 어플로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아이폰 13 시리즈가 출시되었을 때 준비했던 영상에서는 동영상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었지만, 이 경우 상단과 하단에 크롭되는 부분의 검증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는 사진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광각 렌즈고요. 아이폰의 메인 광각 렌즈 앞에 모멘트 광각 렌즈를 장착하면 기본 초광각 렌즈와 거의 동일한 화각을 갖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군으로 설정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모멘트 렌즈로 촬영된 장면이고, 이 이미지는 기본 초광각 렌즈로 촬영된 장면입니다. 두 이미지를 비교했을 때 화각의 차이는 있지만, 확대해서 보면 모멘트 렌즈를 사용했을 때 아이폰 메인 광각 렌즈에 온전한 48메가픽셀 로우 화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멘트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화질 면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저조도 촬영에서도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두운 실내에서 촬영했을 때 모멘트 렌즈로 촬영된 장면에서 훨씬 적은 노이즈가 보였고요. 특히 영상에서 눈에 띄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카메라 렌즈에 빛이 비춰지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의 비네팅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영상 촬영 시에는 비네팅이 생기는 영역이 대부분 크롭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사진 촬영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비네팅 영역을 크롭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모멘트 렌즈를 사용했을 때의 장단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폰의 48메가픽셀 애플 프로를 사용한 고화질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저조도 환경에서도 고품질의 초광각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을 장점으로 꼽아볼 수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사진 촬영 시 빛이 비춰지는 방향에 따라 비네팅이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망원 렌즈고요. 아이폰의 메인 광각 렌즈 앞에 모멘트 망원 렌즈를 장착하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2배 줌과 거의 동일한 화각을 갖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군으로 설정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모멘트 렌즈로 촬영된 장면이고, 이 이미지는 기본 2배 줌으로 촬영된 장면인데요. 언뜻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크게 확대를 해보면 모멘트 렌즈로 촬영된 장면에서 디테일의 손실과 색수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스케치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했었는데, 해당 영상의 대부분 장면을 모멘트 망원 렌즈로 촬영을 했었거든요.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확대하지 않는 이상은 앞서 말씀드린 색수차 이런 문제들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았고요.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사용하던 간에 원래 이런 서드파티 렌즈를 사용하면 기본 렌즈로 촬영된 것에 비해 화질의 손상이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결합되지 않고 카메라 위에 얹어서 사용해야만 하는 스마트폰 서드파티 렌즈가 갖는 한계점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용인할 만한 수준의 디테일 손상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미지를 크게 확대했을 때 아이폰 14 프로 2배 줌 촬영에 비해 화질의 저하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화질 차이는 스마트폰 서드파티 렌즈가 갖는 한계점으로 판단이 되었고, 장점으로는 2배 줌 범위 촬영에서 48메가픽셀 애플 프로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매크로 렌즈고요. 아이폰의 메인 광각 렌즈 앞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멘트 매크로 렌즈로 촬영된 이미지고요. 다음은 아이폰의 초광각 렌즈로 촬영된 접사 이미지입니다. 두 이미지를 보시면 화각의 차이가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이폰 기본 초광각 렌즈의 매크로 기능은
넓은 화각을 유지한 채 최소 초점거리만 짧게 지원을 하는 느낌이라면 모멘트 매크로 렌즈로 촬영된 이미지는 망원 화각에서 매크로 촬영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렌즈가 표현하는 느낌의 차이도 크고요. 심도 표현에 있어서도 모멘트 매크로 렌즈로 촬영된 장면이 아이폰 메인 광각 렌즈의 얕은 심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접사를 통해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화질 면에서도 아이폰 기본 광각 렌즈의 높은 스펙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모멘트 매크로 렌즈가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좁은 화각 그리고 짧은 최소 초점거리에 의한 높은 퀄리티의 접사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얕은 심도 표현에 의해서 접사 촬영을 하는 의도를 나타내기에 더 적합하다는 점, 마지막 아이폰 메인 광각 렌즈의 높은 스펙을 활용할 수 있어서 화질 면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어안 렌즈고요. 아이폰 기본 렌즈 중 유사한 기능의 렌즈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비교군 없이 모멘트 렌즈로 촬영된 이미지만 확인을 하였습니다. 모멘트 어안 렌즈로 촬영된 장면이고요. 크게 확대를 했을 때 화면 모서리 부분에 비네팅 없이 어안 렌즈 특유의 화면 왜곡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방향을 바꿔가며 촬영을 했을 때에도 비네팅이 생기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문제 없이 어안 렌즈 본연의 느낌을 잘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영상을 촬영할 때는 마치 액션캠으로 촬영하는 듯한 풍부한 화각을 담아내기에도 부족함 없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확인되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앞서 다른 렌즈들과 마찬가지로 광각 렌즈 앞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48메가픽셀을 활용한 로우 이미지 촬영, 그리고 액션캠 느낌의 영상 촬영 등 어안 렌즈 특유의 이미지를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나모픽 렌즈고요. 어안 렌즈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기본 렌즈 중 유사한 기능의 렌즈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비교군 없이 모멘트 렌즈로 촬영된 이미지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나모픽 렌즈의 특성상 사진보다는 영상에 특화된 렌즈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영상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장면들은 아이폰 메인 광각 렌즈 앞에 아나모픽 렌즈를 장착한 다음 기본 카메라 어플로 촬영을 하고 세로 방향 스케일만 조정한 장면입니다. 일반적인 장면들을 봤을 때 해상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는 용인될 수준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특히 아이폰 메인 광각 렌즈와 비교해서 어두운 환경에서는 아나모픽 렌즈 장착 여부와는 무관하게 비슷한 화질로 생각될 만큼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고, 메인 광각 렌즈보다 화질이 떨어지는 망원 렌즈 앞에 사용할 때는 그 차이를 더더욱 느끼기 어려울 만큼 괜찮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나모픽 렌즈에 의한 넓은 화각과 강한 광원에서의 플레어 효과는 영상에서 영화스러운 느낌을 나타내기에 여전히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약간의 화질 저하가 있긴 하지만 이는 용인될 만한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아나모픽 특유의 넓은 화각 그리고 강한 광원에서의 플레어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한 시네마틱한 느낌을 담아내기에 부족함 없이 잘 호환된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멘트 렌즈들과 아이폰 14 프로가 얼마나 잘 호환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특히나 이번 아이폰의 카메라가 많이 커지면서 개인적으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이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모멘트 렌즈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실 때 환율이 올라가면서 모멘트 본사를 통해서 구매하면 렌즈의 가격도 비싸고 배송비도 비싸게 발생하는데요. 배송비도 절약하고 더 빠르게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한국 총판 트라이닷을 이용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